중남미 지역입니다. 네. 콜롬비아인데요. 콜롬비아는 현재 공식 누적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고요. 실제 감염자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무려 한 4배 정도 이상이 많을 것이다라는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지 상황을 콜롬비아 한인회 김정욱 부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동 제한령 지금 내려진 상황인데 현재 콜롬비아 이동 제한령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콜롬비아는 현재 발표된 집계로는 확진자가 3,233명입니다. 예. 하지만 콜롬비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능력 부족과 의료 장비 부족으로 실제로는 확진자가 12,00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콜롬비아는 4월 25일부터 전 국민 자가 격리 조치에 해당하는 국가격리 시행령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외출 사유 시에는 한 가구당 한 명만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 기초적인 생필품이나 약품 구입, 은행 업무, 의료 응급 상황, 음식물 배달 판매, 공공기관 및 기업의 회계 담당자 또는 결제권자 출근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였습니다. 그 부회장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남녀 외출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남성이랑 예. 여성이랑 그 외출하는 날이 다른 거라면서요? 이거 어떤 겁니까? 예, 맞습니다. 4월 13일부터 남녀 외출일을 구분하여 홀수일에는 남자만, 짝수일에는 여자만 외출하도록 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 외출 지정일을 정한 이유는 두서없이 외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예. 문화적 배경까지는 뉴스를 통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남녀 외출일을 지정하기 전까지 제가 외출 시 본 바로는 부부가 함께 나온 경우가 간혹 있었고 예. 청소년들은 2~3명이나 또는 그 이상의 남녀가 함께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두서없는 외출을 방지하고자 취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예. 남녀로 나누니까 그 실제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을 좀 차별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이웃 나라인 페루의 경우에서 페루에서 그런 있었군요. 비판이 나온 예.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그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이제 언론에서는 남녀 외출 2부제가 효율적인 조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페루의 경우를 의식한 듯 콜롬비아 보고타시 당국은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대로 지침을 따르면 된다고 밝혔고 예. 성소수자에 대한 법무는 성소수자가 정의하는 성과 동일한 성별의 경찰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게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예, 네. 근데 궁금한 게요. 그 나오실 때 예. 가구당 한 명만 나올 수 있고 남녀가 예. 나눠서 이제 이부제를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콜롬비아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뭐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외출을 할 경우에 한 가구당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네, 있는 맞습니다. 집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상정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외출할 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하는 동성의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동하는 분들을 목격한 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제 응급 의료 상황이나 예. 그런 이제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만 된다고 이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사항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 주위에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이 남녀 외출 2부제를 비롯해서 좀 강력한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했는데 처벌 수위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위반 시에는 약 94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콜롬비아는 최저임금이 약
약 98만 페소이기 때문에 예. 한 달 급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강력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경찰들이 통제하는 국가들도 가끔씩은 보여서 저희도 앞선 시간에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혹시나 경찰 통제에 잘 응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어떤 타격을 가한다든지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려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영상들이 콜롬비아인 SNS 상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 예, 콜롬비아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은 집이 넓어서 격리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난한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불편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고타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나눠져 있는데 6구역이 잘 사는 지역이고 1구역이 가난한 지역입니다. 예. 그 1구역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고 집이 좁아서 집 안에만 있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집 밖에 나와 다니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벌금 부과보다는 경찰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제에 불응하는 주민에 대해서 진압봉과 공포탄으로 통제하는 장면과 경찰의 뒤에서 기습 공격하는 이제 주민들을 추격하여 진압하는 장면 등이 이제 콜롬비아 SNS 상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빈부격차에 따라서 제재도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최근에 보고타 지역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탈옥 시도가 있었는데 이 시도가 유혈 사태로 번지는 일도 있었다고 들어서요. 그 과정에서 좀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들은 바로는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가족들이 교도소의 위생 상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갖고 일어난 사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관계자는 감염자는 없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고 탈옥자 또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콜롬비아는 반군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 내전 국가였고 이로 인해서 군인과 경찰 등의 공권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동과 탈옥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자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하기 전에 수감자 4천여 명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문제를 잠깐 다뤘었는데 부분은 어떻게 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 결정 이후에 이제 석방을 했으니까 당국에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정부에서는 수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감자 4천여 명의 긴급 석방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는데요. 60세 이상 수감자와 임산부, 3세 이하 자녀 동반 수감자, 장애인 중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이미 40%의 복역을 수행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석방과 6개월 자택 감금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택 감금을 할 계획이며 코로나 사태 진정 시에 재소자들을 다시 수감할 예정입니다. 근데요, 범죄들 중에 저희도 지금 자막으로 77종에 달하는 범죄는 예외다. 석방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지금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77종을 저희가 다 설명 부탁드릴 수는 없고요. 보통 어떠한 종류의 범죄들은 좀 예외로 두고 석방이 불가한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폭력이나 마약, 부패, 성범죄, 가정폭력 등 77종에 달하는 범죄를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은 상위 10개 범죄 행위를 제외하게 되는데 숫자가 수감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살인, 마약 밀매, 범죄, 모의, 복역자를 제외하게 되어서 석방 조건이 매우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근데 이 부분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밀집돼 있고 격리돼 있는 공간에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또 빠르다 보니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수감자 수를 줄인 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 그 77종에 해당되는 아직까지 갇혀져 있는 수감자 중에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어떤 콜롬비아 당국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보도된 바는 없고 예. 지금 현재 같은 결정 때문에 거의 모든 수감자들이 시행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여서 예. 이런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목적에는 필요가 없는 조치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 그런 목소리도 있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들이 참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격리 조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의 반발 시위도 지금 막 발생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위자들 볼리바르라는 지역에서 이제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데 현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인들은 20대 청년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절망적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네.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그런 점들 때문에 현재 봉급 생활자들조차도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 교민분들은 어떻게 좀 지내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이동 제한도 걸려 있고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면 당연히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실 것 같고요.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좀 통합적으로 여쭙자면 네. 교민분들 중에는 혹시나 또 혹시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으신 분은 없으신지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현재 교민 중에는 코로나19 감염자는 없습니다. 없고 네. 지금 교민들 중에는 대부분이 자영업이나 무역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현재 사업장을 열 수 없어서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돈이 없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급휴가를 제외한 기간 동안에 그거를 지불하라고 하고 있고 예. 이에 덮친 격으로 사업장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관리비까지도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 기간 동안 피해가 좀 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교민분들 중에서도 또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웃 나라인 페루 교민분들처럼 좀 집단 귀국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신 건가요? 우선 그 귀국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한인의 대사관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제 마스크를 조치하고 있고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귀국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교민의 경우에는 콜롬비아 교민은 작년 기준으로는 876명이기 때문에 교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단독으로는 전세기를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간 직원이나 직원들을 제외한 다수의 교민들께서는 무역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현재로서는 현재 판매 물품 등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귀국을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국가 격리 조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 중 최소 인원만 남기고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 부회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그 검사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검사 비용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검사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제 받게 되는데 검사 비용도 자부담이고 현지 금액으로 35만 페소 가량이 되는데 한국 돈으로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11만 원. 11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신데 저희가 말씀을 잘 전해 들었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콜롬비아 한인회 김정욱 부회장을 연결해서요. 콜롬비아 상황을 들어봤습니다.